안녕하십니까. 큰원별 한자 12,000자 이에 대한 표만자 해례. 이번에 학습하실 문자는 합하다 함이에요. 합하다 함. 표만자 원리. 한자의 표문자 원리는 일획부수 한자 6개에 내재한다. 그래서 일획부수 6개가 제시가 되고 여기에서 관련된 놈들이 이렇게 제시가 되죠. 중요한 것은 종성이 니을로 4개가 끝나죠. 그래서 이것을 정리하여 보면 음계가 5개가 되죠. 그리고 여기서 파생되는 한자들 굵기에 따라서 열이냐 야리냐 이렇게 제시가 됩니다. 즉 여기에서 한글이 중성에 관계된 것을 도출하였어요. 그러면 여기서 사용되는 자음은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종성을 먼저 봅니다. 그리고 일에서 이응, 곤에서 기역, 주에서 지읒, 별에서 비읍, 을에서 이응, 벌에서 기역, 이렇게 초성과 종성, 종성과 초성이 도출이 되죠.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음 이렇게 제시가 되었죠. 여기에서 마지막 2개는 순환이 되죠. 순환이 된다. 즉 자음 형태가 돌고 돈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러면 이것이 잘 보셔야 됩니다. 리을과 리은은 설음이에요. 설음이 되어서 이렇게 오겠죠. 그리고 이응은 후음이죠. 후음. 그래서 후음은 이렇게 옵니다. 그러면 기역은 무엇일까요? 기역은 아음이 되죠. 아음.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지읒은 치음이 돼요. 치음. 그래서 이렇게 오죠. 그리고 비읍은 순음이에요. 입술음이죠. 비읍. 즉 이렇게 5개의 구간으로 구별이 되죠. 자, 이것은 일획부수 한자 6개에서 어떠한 형태로 축약의 형태로 제시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보고 나면 이런 형태가 됩니다. 디귿, 티귿, 히읗, 키읗, 시읒, 치읒, 미음, 비읍, 피읍 이러한 형태가 되죠. 이러한 형태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 더 아셔야 될 것이 한자의 표문자 원리는 우리의 고대 언어로 표기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훈민정음에서 사라진 문자까지도 포함이 되어야 되겠죠. 그것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해례 방법이 있죠. 직접 해례와 간접 해례가 있습니다. 2개의 직접 해례는 2개의 상형 조합으로 특정 표음을 생성하는 것입니다. 간접 해례는 최소 3개의 상형 조합으로 특정 표음을 생성하는 것입니다. 생성. 그래서 이것은 표음의 수령 과정이 요구가 되고 주로 이 방법을 많이 쓰죠. 왜냐하면
한자는 많은 획수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간접해례가 더 용이합니다. 즉 획수가 적으면 집적해례가 좋고 많을수록 간접해례를 쓰게 됩니다. 해례 방법이죠. 합하다 합은 이렇게 분해가 되죠. 그리고 합, 앞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호선상형의 형태가 나오고 집적해례와 간접해례가 있어요. 집적해례로 보는 경우 이 부분이겠죠. 이거. 자, 호호 곡이에요. 곡. 이 부분이겠죠. 호호곡과 호예선 이 부분이 날카롭습니다. 이 두 개를 기본인 광동장동으로 하게 되면 이런 형태가 돼요. 임의 반음이 되지. 여기에서 후광 창동이 되면 이것은 이렇게 됩니다. 암. 여기에서 후광 후단이 되면 단. 이 부분이 짧다는 얘기죠. 짧게 되면 후광은 이 부분이 굵고 이 부분이 짧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은 압이 됩니다. 압. 여기에 이거의 상형 형태가 이렇게 직직선이 오게 되면 이것은 그대로 인이 되고 그래서 이것은 압이 되죠. 압. 이러한 형태로 쓸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형태. 그럼 간접해례는 이러한 형태가 있습니다. 호선과 이것과 이거의 조합이에요. 그리고 나서 광동장동이 되면 임이 되죠. 임. 여기에서 후광창동이 되면 후광이면 후광이면 야리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죠. 여기에서 후광 후단이 되면 얍이 되죠. 얍. 여기에서 이제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직직선 형태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직직선이 부과되면 얍이 되어요. 얍. 그럼 두 번째 직직곡이 부과되면 이것은 그대로 이 형태가 돼서 여기에서 하나 탈락을 하게 되죠. 압이니요. 압. 직곡선이 부과되면 이것은 을이죠. 그러면 이것은 육이 됩니다. 육. 그리고 직곡곡이 부과되면 이것은 읍이 되죠. 읍. 그리고 직예선이 부과되면 이것은 왑이 됩니다. 왑. 이렇게 직선상형의 형태에 따라 앞에서 제시된 음들이 음계에 옮겨가면서 음을 형성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간접해례입니다. 간접해례. 그러면 우리가 합하다 합에서는 이 형태를 써주면 되겠죠. 이 형태. 이렇게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여기에 직선상형의 형태, 곡선상형의 형태들이 있죠. 입구가 있고 입구는 이렇게 분리가 되죠. 그러면 입구를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직직선과 코선이에요. 직직선과 요것과 요거겠죠. 요거의 조합의 기본인 광동장동이 되면 1이에요. 1. 여기에서 1이 상형을 어떤 걸 갖다 붙일 것이냐. 직직선을 부과되면 그대로 1이 됩니다. 그리고 직곡이 부과되면 그대로 이 음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같이 갑니다. 이거. 그 다음에
직곡곡이 되면 이거, 그 다음에 이것이 될 거예요. 이런 형태가 이렇게 상형이 형성이 되고 표음이 도출이 되죠. 하나를 더 보게 되면 직직선과 곡호선이요. 똑같이 갑니다. 똑같이. 그리고 나서 후광선단이면 여기에서 후광선단이라고 하는 거, 이것은 우상향, 즉 이렇게 간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우양은 이렇게 가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야가 되어야 야. 여기에선 우리가 일이상형을 직직선을 부과하면 그대로 야가 되겠죠. 그리고 직직곡을 부과하게 되면 아가 됩니다. 그러면 직곡선을 부과되면 유가 되겠죠. 그리고 직곡곡이 부과되면 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자의 형태, 이 구, 이것은 이렇게 써줘야 한다고 하는 것이 이것과 요거의 조합. 그러면서 이 부분이 적용이 되겠죠. 머릿속에 그려지시겠습니까? 이럴 때 이 구를 이렇게 써주고 마지막으로 직예선이라고 하면 이것은 와가 되죠. 와. 꼭 직선상형 형태를 제시함에 따라서 음계마다 옮겨가면서 음이 다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를 더 보게 되면 이런 것이 있죠. 직직선과 곡예선이에요. 곡예선. 그럼 후익으로는 이게 되겠죠. 후익. 그러고 후광선단이 되면 이것은 후단이다. 후단은 이렇게 쓰면 되겠죠. 우하양, 우하양, 하좌양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약이 되죠. 약. 여기에서 이제 직선상형의 형태가 부과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면 직직선이 부과되면 그대로 가겠죠. 직직곡이 부과되면 이것은 압이 됩니다. 세 번째, 직곡선이 부과되면 유비 되죠. 직곡곡. 그러면 우비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직예선이 부과되면 왑이 되죠. 왑.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가서 앞에서 이 형태, 그래서 우리가 이런 형태가 있었어요. 이런 형태, 직선상형이었죠. 그리고 간접상형. 여기에 이제 이 두 개의 하나, 둘, 입구에 해당되는 부분은 첫 번째 이것이 와도 됩니다. 광동장동의 이 형태가 쭉 요 형태가 오면 되겠죠. 요 형태. 이렇게. 이 부분이 되고 또 한 가지는 이 부분이 됩니다. 우가 되는 부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용이하죠. 첫 번째 부분. 직선과 곡고선의 조합의 광동장동 1의 직직선이 부과된 형태. 이것을 여기에 갖다 붙이면 합하다 합의 표문자 해례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간접 해례가 되겠죠. 이 부분도 쓸 수는 있는데 좀 상형의 형태가 좀 복잡해집니다.
틀린 것은 아니에요. 가장 간단하게 첫 번째 것을 적용시켜주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합하다 합의 형태를 머릿속에 그릴 수 있겠지요. 근원별 한자. 한자는 훈민정음으로 표현된 표문자이다. 이에 관련된 저서들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